팀장님, 오늘은 중고차 매입 사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요즘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차 매입 사기 관련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일들이 사실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혹시 팀장님은 중고차 매입 사기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신가요? 나야 뭐 내가 하는 일이 매입이잖아. 우리 차탐에 이제 매입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차를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로 매입을 다니지. 중고차 딜러가 매입을 갔을 때 그 매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입 사기라고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보통 딜러들이 어떤 방식으로. 딜러들이 근데 매입 정상적인 매입하고 매입 사기는 진짜 막 종이 한 장 차이 같아. 이게 진짜 아슬아슬한 경계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면 이제 정상 매입이고 정상적인 거보다 좀 과도하게 감가를 했다. 그러면 그걸 또 매입 사기라고 요즘은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지. 그럼 보통 딜러들이 좀 과도하게 감가를 하는 부분들이 보통 어떤 부분들인가요? 뭐 쉽게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사고 유무. 그러면 이게 사실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전화로 일단 내 시세를 물어보잖아요, 딜러한테. 그렇지. 그럼 보통 그럴 때 정말 자세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네요. 엄청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이제 사기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야. 내 차의 내용, 내 물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팔 때도 정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모르고 와서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매입 사기의 그 타겟이 된다고 볼 수 있어. 뭐 계약금을 걸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방법도 있던데. 그거 요즘 유튜브 보면 가끔 그런 게 간간히 나오더라고. 뭐 계약금을 먼저 계약금을 주고 가.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 계약금을 주고 갔는데 이 차를 과도하게 감가를 해. 그러면 고객도 내가 생각했던 금액 이하의 막 금액을 제시하면 난감하잖아. 이거를 차라리 내가 안 팔고 그냥 타겠다. 너무 과도하게 감가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먼저 주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위약금을 내라. 안 팔면. 그래갖고 그런 사기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거는 뭐 안 판다고 그렇게 위약금이나 그런 조항은 나는 없다고 봐. 그러면은 계약금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정상적으로 계약금은 됐고 와서 확인하시고 와서 진행을 하자. 그러고 나서 뭐 서류도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게 아무래도 큰 실수를 좀 피하는 방법이지. 근데 이제 보통 좀 저희가 매입을 가면 그 플랫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도 많이 가봤지만 이제 다른 내용들이 3, 40% 비율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게 그게 정말 몰라서 음, 몰라서 그렇게 기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약간 내 차를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어서 어, 보험 이력이나 사고 유무들을 어, 좀 숨기고 올리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아요. 음. 매입 딜러 입장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그렇게 숨기고 고객이 올린 거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야. 그러면 이제 딜러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은 딜러들이나 뭐 좀 인성이 좀 그런 딜러들은 진짜 마치 먹잇감을 보듯이 다가서겠지. 감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율이 됐을 때 거래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 플랫폼 거래는 취소하고 뒤에서 이제 딜러랑 고객님 간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가끔 있어. 그런 경우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뭐 쉽게 생각하면 딜러가 이제 수수료를 내기 싫고 수수료라는 게 어떤 수수료인가요? 이제 매입이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매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 그거를 내기 싫어하는 경우. 뭐 내가 과도하게 감가를 댔는데 진행을 이제 하게끔 됐어. 근데 이 헤이딜러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감가 사유하고 뭐 요런 거를 다 자료를 올리게 돼 있어.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상 뭐 감가를 했다. 근데 이 고객하고는 얘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감가 사유를 다 못 맞추면 취소를 하고 얘기가 되는 선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자고 딜러가 유도를 하면은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플랫폼 통해서 거래를 시작했던 분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그렇지.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응. 실제로 딜러가 차를 보러 왔을 때 여기에 사고가 있어요. 뭐 여기에 누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상이 있어요 하는데 그 딜러는 차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속으로는 이게 진짜 내 차에 사고가 있는 건지 진짜 누유가 있는 건지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계약서 작성이 있잖아. 항상 종이 페이퍼로 계약 내용의 감가에 대한 이유를 특약사항에 적는 거지. 문이 교환됐다고 하면 문이 교환되어서 감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그렇지. 건가요? 특약사항에 내 차에서 어떻게 해서 감가를 했는지 그거를 하고 그러면 그 차들은 이제 매입을 하면 이제 딜러가 성능 보증을 받게 돼 있잖아. 네. 그러면 헤이 딜러 같은 경우에도 성능 보증을 제출하게 돼 있어. 그럼 그거 고객이 볼 수가 있다고. 중고차 매입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점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 차량을 팔 때는 내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사고 유무 이런 거는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지.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이제 판매하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뭐 계약금을 먼저 넣어준다. 꼭 그게 좋고 나쁘고는 없어. 근데 한번 의심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으로 해서 헤이딜러나 뭐 엔카, KB 이런 걸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 플랫폼이 요즘은 다 잘 돼 있어. 뭐 자료하고 이런 게 다 고객하고 딜러가 다 공유하고 볼 수 있게.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그렇게 잘 하는 게 좋은 거고 중간에 뭐 이거를 플랫폼을 수수료를 핑계로 뭐 취소하고 다시 하자. 이거는 주의해야 돼. 그러면 보장이나 뭐 안전한 내용들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 그건 가장 위험한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이제 감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거든. 근데 감가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알고 마지막에 이 내용과 감가가 맞는지 뭐 성능 기록부라든지 이런 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요즘 보면 플랫폼에 내 차 시세를 내가 알아보면 나는 뭐 500만 원에 이 차량이 어느 누구도 살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나는 팔라고 하는데 시세보다 높이 써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 이건 가장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내 차 시세가 500인데 뭐 600만 원 쓰고 온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은 높이 써준 가격을 혹하는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야.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차탐 시청자분들도 차량 판매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꼭 차탐에 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도 약간 내 차 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보면은 팀장님이 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전화로 상담 문의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꼭 저희한테 팔지 않아도 그 내용하고 그걸 요약해서 안내해 드릴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